안녕하세요. 오감만종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월 6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 함께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명탁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좀 살펴볼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한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이란발 악재가 나온 만큼 국내 증시는 물론 뭐 해외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유가 선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유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특히나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종목들이지 뭐 흥구석유 같은 종목 최고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뭐 급동유화 뭐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슈는 예전하고 좀 달라요. 항상 이란발 악재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흥구석유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뭐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좀 탄력을 붓고 있어서 아마 지금 이 이슈가 증권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이제 뭐 주말하고 오늘 오전 활용해서 좀 읽어봤는데 다들 그렇게 비관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걱정이기는 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모든 증권가에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아마 시장의 하락이 지금은 이제 단발성이 기대감으로 오늘 하락은 멈췄지만 내일 추가 이탈 나온다면 스윙 종목들 가져가시던 것들이 있으면 모두 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이번 주 시장을 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하락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앞서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흐름도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달인 어플도 많은 사랑,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탁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조금 좀 집중해서 보자. 신규 상장주에 조금 집중해 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신규 상장주에 좀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한 단발성인 시장인 만큼 우리가 뭔가 기업적인 가치나 아니면 뭐 지수의 상방을 예측하고 종목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뭐 지금 HTS 같이 보시면 항상 크게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수급이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저번 주부터 좀 특이한 동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센트럴모텍 이 종목이 갑자기 급격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전일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좀 갔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게 뭐 라온피플 오늘 한 15% 정도 상승 나왔고 라닉스 이 종목도 거의 한 19%, 지금 20%에 가까운 상승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이상하게 계속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좀 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순환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단발성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만큼 뭐 정치 테마도 물론 있지만 지금 정치 테마주는 전주에 이제 안철수 의원 복귀설 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뭐 써니전자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 종목 뭐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 말도 있지만 격언도 있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만큼 그런 종목들 쫓아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저는 차라리 또 다른 수급이 도는 신규 상장 종목들에 좀 체크를 해보자. 이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이제 지난주에 PPI라는 종목으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PPI라는 종목이 이제 12월 26일 날 코스닥 시장에 좀 상장을 했고 통신 장비 관련 주들인데 PPI가 처음에 이제 움직인 날이 1월 2일입니다. 이날 이제 시장은 PPI의 상승을 통신 업종의 상승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MW가 통신의 대장인 만큼 동일한 날짜에 엄청난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큰 종목이 지금 오늘 전일 기준 시가총액 2조 2천억짜리 종목인데 이 종목이 12%의 상승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하죠. 하루에 2천억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KMW는 주춤하고 있는데 PPI는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윗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보면 PPI의 상승이
딱히 5G 통신 섹터의 상승을 끌고 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오른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 후에 좀 짚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올라온 종목들 라운피플이죠. 네, 그렇죠. 라운피플 지금 한 15% 정도 최근에 지금 딱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항상 강조한 돌파에 대한 시그널을 좀 잡으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2만 원 선 돌파가 나오자마자 이전 박스권 평균가 대비해서 지금 벌써 한 40~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3거래일 만에 그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라운피플이 왜 오를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봐야 돼요. 저점이 일단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서 강력한 수급이 뒷받침됐습니다. 이 처음 상승이 나온 이 날짜에도 전 거래일보다 한 300%가량의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탄력이 붙자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주목받는 라닉스라는 종목. 이거는 이제 9월에 상장이 돼서 꾸준하게 우하향을 했어요. 그동안. 90, 11 뭐 계속 한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우하향을 하다가 이런 구간부터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서 저점을 처음으로 높였죠. 네, 저점을 그렇죠. 처음으로 높이면서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고점을 딱 돌파했다가 어제 눌렸고 오늘 아침에 갭을 띄우면서 좀 돌파를 하다 보니까 강력한 상승이 나와서 당일 뭐 20%.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라닉스라는 종목이 어떤 회사하고 어떤 재물을 가졌고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보다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모멘텀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 좀 있다. 네. 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가 뭐 볼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좀 신규 상장주로 정리를 해왔는데 그 중에 뭐 특히나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ITM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ITM 반도체 종목도 이제 이 지난 고점들에 대한 첫 돌파가 이날 나왔거든요. 배당락일인데 12월 27일 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처지지가 않아요. 주가가 처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최근 조정 구간 고점도 일시적으로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분봉의 흐름을 보면 한 번도 깨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죠. 지금 계속적으로 큰 이탈이 없어요. 뭐 이런 종목들이 꺾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지점을 이탈해서 다시 반등을 하면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인데 네. 하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M 반도체 지금 아직 힘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시장 약세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내일 이후로 이제 오늘 거래일 이후로 지나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구간 100만 주 구간 되겠네요. 100만 주 구간만 넘어주는 흐름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시작은 1차 파동이고 2차 파동 재차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ITM 반도체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늘 바이오주 침체 흐름이 좀 나오면서 네. 신규 상장 신테카 바이오 굉장히 좀 제가 주목하던 종목이었는데 네. 신테카 바이오 종목이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합니다. 시테카 바이오. 네. 장 초반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어서 장 초반부터 한 8%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금 좀 꺾여서 흘러내렸지만 아직까지 이탈의 징조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탈의 징조가 없고 네. 이전 이제 상장 초기 이후에 주저앉았던 이 거래량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흘러가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8%대 상승 나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주저앉음에도 거래량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전일 큰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은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어제 양봉에 이제 시초가죠. 시초가를 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 시장이 회복을 해준다면 저라면 지지만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 기대감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이 상장 초기에 네. 형성했던 이날의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그날 거래량이 뭐
이전 거래량만큼 좀 다시 회복을 해주고 그러한 모습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곳이 이제 새롭게 시세를 분출하는 좀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 하나 더 있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인데 네, 그렇죠. 이 종목이 오늘 흐름이 조금 안 좋아요. 오늘 흐름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뭐 전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전일이 이제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금투사랑 사모펀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금투사랑 사모펀드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탈했다가 뭐 다시 들어왔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의 수급만 뒷받침돼 준다면 투신이 지금 바이오 업계의 거의 기관 수급 중에서는 메이저 수급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투신의 수급만 계속 유지되는 기조를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따라붙어주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이 종목 지금 오늘 무너뜨리지 않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일 뭐 식초가를 딱 지지하면서 지금 반등에 다시 나섰고 네. 아랫꼬리 만들면서 약간 도지 형태의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재차 무너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58,000원대 지지를 확인하셔야겠고요. 58,000원대를 이탈하는 경우는 재차 이제 이전 박스권 구간까지 좀 돌아갈 수 있으니 손절가는 뭐 이 정도 손절가 지금 진입하신다면 보시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를 시도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죠. 전거래일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돌파는 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지지도 잘 받치면서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8,000원 박스권 저점 그리고 돌파 시에는 뭐 62,500원 구간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62,500원 돌파 나온다면 다음은 당연히 상장 첫날 최고가인 64,500원 라인까지 돌파. 그쵸. 이 돌파까지 나오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종목 또한 지금이 이제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는 흐름의 초입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그 외에도 몇 가지 종목들 더 있는데 일단 바이오 종목들만 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쵸. 바이오 시장이 지금 한 차례 꺾이고 있는 흐름이어서 다른 종목들 좀 보면 이제 상장 초기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뭐 두산 퓨얼셀이랑 두산 솔루스 종목 두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일단 퓨얼셀 종목은 아직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지금 뭐 흐름은 누가 봐도 흘러가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네. 누가 봐도 그냥 박스권 진행되는 흐름이고 이제 뭐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이 박스권 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시도했지만 워낙에 이전 고점에 큰 거래량들이 매물이 워낙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뭐 계속되는 차익 실현 아니면 이제 본전가라도 찾자라는 매도 흐름에 계속적으로 좀 주저앉았어요. 이 거래일 연속 주저앉고 있는데 네네. 이 종목 또한 제가 볼 땐 박스권 하단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지지 라인과 뭐 이동평균선 21선 정도 만나는 요 라인이거든요. 한 8,200원 선.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만 확인된다라고 하면 네.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8,200원 라인 지지 확인 후 진입하시고 8,800원 뭐 돌파 시 계속적으로 보유 또는 추가 매수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 차익으로만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고점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8,400원 대비해서는 20%가량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부담감 있지만 뭐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뭐 두산 솔루스가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네요. 네, 전거래일에 강하게 좀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구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장 초기에 지금 연상을 엄청 많이 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고점인데도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지만 가볍게 돌파를 했다라는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한 지점을 오늘 캔들이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다시금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럼 이런 포인트는 어디서 잡냐? 이런 종목의 포인트는 너무 많이 오른 거 내가 좀 따라잡는 흐름으로 그렇죠. 올라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22,000원 선을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나는 다시 2만 원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라는 신호를 좀 단기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22,000원 부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접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뭐 들고 가면서 이 등락에 22,000원까지면 마이너스 한 3%, 4%대 되거든요. 3, 4%의 손실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진짜 빠른 단타만 쳐서 확실한 수익을 좀 노릴 거야 라고 하시면 오늘 이제 분봉상의 흐름 이제 어제부터 이어졌던 이 돌파하지 못하는 이 고점 라인 23,000원 라인이거든요. 네. 이 라인 돌파해서
분할 매수로 23,400원 라인 돌파하는지까지 지켜보면서 좀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는 좀 더 손절을 짧게 뭐 22,5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까지 좀 손절을 짧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약 1% 내지 1.5% 정도 손실 고려하시면서 정말 짧은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두산솔루스 종목 돌파 매매에 좀 주목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히 이제 이 뒤로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들이지 뭐 당장에 엄청난 뭐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좀 아니지만 같이 참고해서 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이SND. 자이SND라는 종목인데 상장되고 나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목을 받은 적이 굉장히 없고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만 만들어가고 있고 네네. 이전 시장 침체 때 한 차례 박스권 이탈 나왔다가 재차 회복하는 흐름. 하지만 이 종목에서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점 돌파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장 초기 거래량 대비해서 현재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실려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한 450에서 500만 주 이상 나오는 날이 돌파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상장 초기 이제 물량만 좀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간간히 거래량 계속적으로 좀 이상 거래량 한 번씩 튀어나올 때마다 강하게 고점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도 뭐 거래량 시장 낙폭 대비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계속적으로 상승이 모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별로 주목받을 종목은 아닌데 그냥 신규 상장주의 모멘텀에 따른 좀 움직임으로 거래량이 전거래일보다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SND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흐름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오늘 총 4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렸네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뭐 신테카바이오 이건 돌파 매매에 따른 좀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이 종목도 종목이고요. 이제 뭐 58,000원 선 저점 이탈 없는 과정에서 현 박스권 지금 단기 박스권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할 것인가 재차 돌파할 것인가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는지 보면서 돌파 시 아니면 박스권 저점에서 담아 놓으셨다 박스권 이탈 시 손절 반등 시 돌파되는 지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두산 퓨얼셀 종목도 지금 뭐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 21선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한 8,200원 라인 지지만 확인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재차 9,000원 선 돌파까지도 염두하시면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겠지만 9,000원 선 넘어갈 때 위에 큰 물량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으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더 기대되는 것은 두산 솔루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산 솔루스 종목은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을 지지해주는 라인 22,000원 선 지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돌파를 만들어준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도 만들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속적으로 오늘 장에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흔히 뭐 분봉상 흐름에서도 이탈을 하지 않아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오늘 뭐 상승이 나온 라닉스 같은 종목들의 분봉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상승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재차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만들어주고 고점에 대한 돌파가 계속 나온 이후에 지지를 바치는 이런 구간이 나온 다음에야 상승이 크게 나온다라는 점을 염두하시고요. 이런 고점 돌파 라인, 이 종목은 어디를 돌파를 해야지만 크게 갈 것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쪽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얘도 눈에 보이죠. 계속적으로 똑같은 구간에서 예전에 지지를 하던 구간이었는데 이 지지가 이탈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컸고요. 네. 그러면 이 반대로 가면 이 저항으로 바뀐 이 지점을 다시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이런 포인트가 모두 달라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딱딱딱 찝어서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4종목 신규 상장주들 흐름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명탁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두산솔루스 등의 신규 상장주 흐름들 짚어봤는데요. 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계속해서 단기 수익을 좀 원하신다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이명탁 전문가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오늘 절기상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찬바람이 좀 몰려오는 겨울입니다. 자,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또 즐겁고 건강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